방이 너무 직사광선이 심해서 거실로 옮겼어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긴 한데 가을 느낌이 확 나서 좋긴 한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갑상선암 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 혹은 전해야 할까?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저는 수술을 한 지 2년이 좀 안 됐어요. 재작년 겨울에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올 봄에 처음으로 제가 갑상선암 환자라는 걸 모르는 환경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걸? 혹은 내게는 갑상선이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 오피셜하게 사람들에게 저는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혹은 저는 국가에서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말을 안 하면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금 이런 거 잘 아직 모르는데 무슨 뭐 연말정산을 하든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하다가 왜 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를 하다가 내가 중증 환자로 뭔가 세법상의 장애인인 걸 알고 뭔가 뒤늦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속였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숨길까? 말하지 말까?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저는 말을 했어요. 물론 채용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직장 동료들과 하나둘씩 이렇게 말을 트고 가까워지면서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아픈 건 죄가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라서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좀 쉬고 있었지만 그동안 댓글이나 쪽지는 좀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모두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니었지. 여러 분께서 저에게 되게 신기하고 대단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암 환자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용기가 안 난다. 근데 저는 뭐 되게 여러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이신 거죠. 그리고 뭔가 자신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대학교 때 같이 교육봉사를 하던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어? 이랬더니 본인이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건강 관련 채널에서 그 갑상선암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제가 나왔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한 거죠. 뭐 이렇듯이 저는 되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부끄럽진 않아요. 두 번째로 내가 환자라는 걸 말을 해야 배려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항암 치료까지 필요한 그런 암은 아니지만 분명히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뭐 신체 대사 호르몬이 인공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저는 임파선 전이까지 있어서 이쪽을 다 긁어내면서 사실 가끔 아직도 이쪽에 무리가 와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그러면 아직도 이쪽에 무리가 오는데, 그럴 때 배려를 받으려면 말을 해야 배려를 해주잖아요, 주변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부끄러워서 표현을 하진 못했지만 친한 언니나 오빠들, 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캠핑을 갔어요. 근데 엄청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덥고 습하고 심지어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야외에서 거기에 불을 켜고 있으려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왜였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바닥이 나인 상태였고 허리가 너무 아팠고, 그리고 제가 또 더우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습하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힘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옮겨놓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나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겠다 하고서는 누웠는데 밤까지 잔 거예요. 일어나니까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였고 과자나 맥주를 먹으면서 간단히 놀고 있었죠. 그때 되게 뭐랄까 미안하면서 또 되게 고마웠어요. 약간 안전지대인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나? 내 몸의 신호에 맞춰서 자야겠어 하고서는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많이 힘들구나, 좀 괜찮니, 자주 이러니, 좀 뭔가 운동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되게 고맙고 그랬죠.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환자라는 거를 말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았고 전이도 있었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은 더 나의 인생 스토리가 특별하고 뭐랄까 멋있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달까? 네. 실제로 저는 되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하고 딱 한 달만 쉬고 나서 바로 계속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냐, 어떻게 계속 경력을 쌓을 수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되게 기뻤고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딱 한 달 쉬고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시간에 대한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랑 공감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당시에 제가 버티고 버텼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뭐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되게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싶었던, 원했던 일을 딱 하게 된 타이밍이었고, 수술을 할 당시가. 근데 이거를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포기를 하고 나의 몸만 돌보기에는 명백하게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내가 잡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이런 그런 명분이 있었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한 것 같아요. 네.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직까지도 뭔가 타인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뭔가 불안함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 반응 없어요. 정말요? 하고 이렇게 놀란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괜찮아요? 뭐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2020년이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뭐 코로나랑 뭐 태풍도 이번 여름엔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이직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되게 혼란스러움이 크거든요.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고, 저의 개인적으로도 되게 큰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엄청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내 기준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기준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달을 보냈고,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방향성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이런 게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획도 엄청 세우고 이러는 편인데, 이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삶의 그 연차가 쌓이면서, 그러니까 내 나이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리는 미래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몇 달을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유튜브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남 이야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저는 일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원할 때 팁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뭐 등등. 아무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을 것 같은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